안녕하십니까. 10초 통증 박사, 사주 박사, 카나다 한의사 김정섭입니다. 자연은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현상과 논리적인 설명이 도대체 불가능한 비논리적인 현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논리적 설명이 가능한 음양오행의 조화와 균형은 과학인 한의학과, 철학인 명리학을 통해서 질병과 운명을 치유함으로써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끄는 삶의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논리성에 대한 얘기는 명리학 설명을 할 때 하기로 하고, 그러면 한의학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모든 질병은 예외 없이 12장부에 6가지 나쁜 기운이 침입해서 생긴다고 보는데, 6가지 나쁜 기운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열, 조습, 풍화로서 삼양삼음병을 일으키는데, 각 장부가 삼양삼음으로 배당되어 있으며 각 장부는 간담, 심심포 각 12장부는 오행으로 나타낼 수 있고, 5손가락, 5발가락도 오행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 장부의 허시를 손가락, 발가락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원리하에 이런 육기 이론을 이용하게 되면 수족, 냉증, 저혈압 등 심장이 한의 사기에 침입해서 생긴 병은 심장의 질병이므로 1, 2 수족지에 1, 2, 5, 3, 4인데 심장의 질병은 2, 5 수족지에 반지만 끼우게 되면은 1차적으로 가벼운 냉증은 즉시 해결이 되고, 요거보다 조금 차원이 높은 방법으로서 심장이 하나다는 얘기는 이 심장이 한의 사기에 노출되면은 주역 괴상으로 이런 괴상이 되는데, 음양의 부호가 반대인 방광의 화열을 누르게 되면 심장이 추워서 생긴 질병이 즉시 해결됩니다. 주역 괴가 아니면은, 주역 철학이 아니면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경천동지할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방법은 심장이 추워서 생긴 질병의 요 심장에 해당하는 혈자리는 소해고, 방광에 해당되는 혈자리는 골륜이므로 소해와 골륜에 자석을 붙이고, 그 다음에 천지팔관이라고 하는 얘기는 온몸의 좌우, 상하 좌우 전으로 관통함으로써 온몸의 밸런스를 조정하는, 이 자리에서는 밝힐 수 없는 10가지 혈인데, 이 혈만 가지고서도 모든 질병을 1차적으로 다스릴 수 있으며, 이 기본적인 혈에다가 이 소해 골륜을 하게 되면 냉증의 모든 질병이 즉시 치료됩니다. 그러면 반지는 이건 알루미늄 포일을 띠로 만드는 것인데, 비싼 반지는 갑자기 구하기 힘들므로 알루미늄 포일을 띠로 접어서 니은자로 접은 다음에 한 바퀴 빙 돌려서 반지 형태가 되면 바깥으로 나온 걸 안으로 말아 놓으면 훌륭한 반지가 됩니다. 밤에 잘 때 끼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빼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고 훌륭히 치료 효과가 나오는데, 2호 수족지에 저녁에 끼고 아침에 빼면은 냉증에 관한 질병, 저혈압에 관한 질병은 즉시 굉장히 호전되고,
이것으로 불편한 사람들은 요 두 번째 단계를 사용하게 되면 크게 호전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 통치방은 반지요법 6기 이론을 이용해서 반지를 끼우면 되고, 난치방은 2단계 치료법은 자석이나 침을 이런 주역 철학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신탁 처방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우습게 이름을 붙였는데 신에게 점지받은 처방이다. 즉 반지를 끼우고 자석을 키우고 천지팔관을 하면서 한약 처방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질병을 막론하고 불치병을 제외하고는 다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고쳐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음양오행의 조화 균형이 어떻게 명리하게 작용하여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인생을 화려하게 가꿀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면, 태어난 연월 일시는 갑을병정 인묘진사오미 천간지지가 목화토 금수로 나타내므로 1973년 11월 19일 미시생 남자의 사주를 분석을 해보면 목이 하나, 화가 하나, 토, 셋, 금 이런 배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음양, 오행의 어떤 기를 가지고 태어났느냐를 갖다가 분석을 하면 그 사람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일단 목화토 금수가 빠지지 않고 다 들어있다는 얘기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큰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인데 목이 하나밖에 없는데 수가 두 개가 있고 금이 수를 도와서 금이 목을 도우니까 목이 약한 듯 하지만 약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강함을 갖춰 있어요. 그런데 목이 강하면 목과 상대되는 토가 셋씩이나 있으니까 토의 힘이 막강해요. 그러면 여기서 목과 토를 견주어 봤을 적에 토의 힘이 막강하므로 토의 힘을 빼는 방향으로 살아야 됩니다. 토의 힘을 빼는 방향 중에서 목, 수, 금이 전부 다 토의 힘을 빼는 요소들이고 화하고 토하고 한 통속으로서 자연은 완력을 쓰고 억지로 힘으로 조절하면은 부작용이 생기기가 쉽고 반응이 강한데 자연은 부드럽게 다뤄야 됩니다. 즉 스무스하게 격열하지 않게 어떻게 하느냐, 토의 힘을 빼되 목으로 토를 못 살게 굴고 수로 토를 못 살게 굴어서 토의 힘을 빼는 것보다는 토의 힘을 금을 생산함으로써 힘을 스무스하게 빼면은 이 금수목이 강해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사주는 금이 토의 힘을 빼는 제일 즐거운 상황이고 제일 나쁜 것은 이 하나 토의 기운이 와서 토의 기운을 보돋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도우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부족한 금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자연은 문제의 발생도 해결책도 자연 자체 내에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체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몸속에서 구해야 되는데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것이 자기의 부족한 금을 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금을 채우면 금이 수를 생해서 수가 목을 생하니까 요 세력이 강해갖고 능히 토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목에서 토를 볼 적에는 부인이 되기도 하고 재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돌아온 운을 보게 되면 16세부터 36세까지는 46세까지는 목의 운이 와서 약한 목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수의 운이 30년이 와서 목을 도와주고, 금의 운이 또 와가지고서 금이 도와주니까는 이 사람이 이 사주 자체는 별 볼 일 없지만 10년마다 돌아오는 운이 60년 대운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주 이 사주는 좋은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항상 목이 약함으로 목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면은 이 사주는 대발하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비논리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에는 예를 들어서 좋은 집에서 부잣집에서 학벌도 좋고 그런 사람들은 잘 살 확률이 많지만 100% 잘 살 수는 없죠. 학벌도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부자로 사는 수가 있어요. 즉 세상은 이 비논리성으로 인해 갖고 자연의 역동성이 생기는 겁니다. 즉 노력을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또 그러한 신뢰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도 북돋아주고 자연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가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노력을 하면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사주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노력을 하면은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좋더라고 하더라도 노력을 안 하면 아주 실패할 확률이 많은 것이 이게 자연입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부족한 오행을 보충해 가면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바로 명리학에 의도하는 바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탁방이나 이런 명리학의 오행의 불균형을 찾는 방법, 현재 한의사고 명리학 전문가이며 서울대 출신인 전문가에게 난치병과 어려운 인생을 상의하신다면 여러분은 상당히 인생의 역전에 이르거나 화려한 인생을 마칠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되는 한의학, 명리학 강의를 위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